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1일, 오늘도 시장 정리 먼저 시작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시작 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뉴욕 증시는 이번 주 파월 페드 의장의 의회 발언을 앞둔 가운데 최근 지수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파월 의장이 21일 그리고 22일에 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반기 통화 정책에 대한 보고를 나설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시장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 6월달 FOMC 있죠. 여기에선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를 통해 가지고 금리에 대한 방향성,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바로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그 이외에 다양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다 보니까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지금 매도로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딥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미 시장은 6월달 FOMC에선 동결이라고 하더라도 7월달 FOMC에서는 금리를 한번 25bp 인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기준으로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7월 회의에 금리 인상을 확률 딱 봤더니 얼마가 찍혔다? 76.9%가 찍혔다. 거의 과반 이상은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선반영은 끝났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7월은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 없고 여기서 인상한 다음 8월, 9월, 10월 이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7월 인상한다라는 얘기에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이 가르쳐질지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안 좋다면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조정이 이것 때문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는 지금 중국 쪽에서 약간의 실망감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가 꾸준하게 들려왔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가 10개월 만에 인하를 하기는 했지만, 각각 10bp씩만 인하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15bp는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이 갑자기 올라가다가 아시아 증시 전체 꺾였던 적이 있잖아요. 예,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유동성 풀고 있잖아요. 동결 기본에다가 인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대 못 미쳐도 호재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말고도 일본에서 지금 물가 어떻게든 높이겠다고 인하 기조 유지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1등, 2등, 3등 국가가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한다. 아, 이거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라는 내용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점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다 더 좋은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유동성 말고도 이 미중 관계 갈등 이것 역시도 어느 정도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일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물론 미중 간의 가장 큰 갈등 원인으로 짚히고 있는 미국의 대만 지원이라든가 첨단 기술 수출 규제, 중국의 친러, 외교 행보 등 이걸 해결하지는 못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얼추 해결을 하였고 이거는 뭐다? 전 세계 인플레에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초적인 이 생필품들 이들의 가격이 빠지게 된다면은 사용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만큼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 세 가지가 주는 내용들, 보수적인 거 하나과 긍정적인 거 두 개가 현재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0.5달러로 마이너스 1.78%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혼조해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놓고 AI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그만큼 AI의 발전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현재 빠른 상황이다라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이거는 굉장히 AI 섹터에 긍정적인 호재다. 이거 정부 기관이 움직일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면서 한국 쪽 테마도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AI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반도체 사용량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패권을 위해서 전 세계에 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선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디램 가격 지금 더 이상 못 내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못 내리는 게 아니라 굳이 내릴 필요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디램 재고를 보잖아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소비가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굳이 안 내리더라도 이제는 잘 팔리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AI, 고성능 디램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용량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게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장기로 현재 가격에 납품받을 수 있냐고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시장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아, 반도체 살아나겠구나.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역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넷플릭스처럼 K 컨텐츠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계속 늘어오고 있어요. 예전에도 계속 들려왔지만 계속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K 콘텐츠가 지금 그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가성비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쓰는 돈 대비 효과가 좋다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 가성비라는 녀석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전 세계와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한의 효율을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투자를 하겠죠. 하지만 가성비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돈 없는 그러한 제작사들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큰 곳에 종속이 되든가 아니면 도태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리겠지만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도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세일즈 외교하러 해외 나간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산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방산 기업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해외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훌륭한 레퍼런스가 하나씩 쌓이게 된다면 이거 판매로 연결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방산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과자가 이외에도 식품 쪽 가격 올린 다음에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사의 1분기 이익만 수백억,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그래 왔잖아요. 올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막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올리면은 이제 안 떨굽니다. 왜냐면 그게 다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마냥 비난하기도 애매한 게 여기도 주식회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 주주들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식회사라는 건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다라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심플하죠. 그냥 계속해서 원가 올리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아 식품회사 잘 팔리는 그 기준만 놓고 봤을 때 매출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주목을 해보자. 국민들 상대로는 안 좋을 수 있어도 주주들 상대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해서 이렇게 한번 싹 분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오늘도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부하는 개념으로다가 그냥 딱 보고서 정리한 다음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좀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제가 보는 것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영상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장 끝나고 확정치 나오니까 이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특별한 걱정 없이 이 에너빌리티를 봤는데 일단 어제랑 바뀐 부분은 뭐가 있고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아시죠?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나오는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번에 에너빌리티가 자회사인 두산 밥캣의 주식을 대략 500만 주 블록딜로 매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이건 악재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모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팔았을 땐 악재였겠죠. 왜냐하면 할인율을 적용해서 블록딜로 매각을 했을 테니까. 하지만 이번엔 그 반대입니다.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일부 정리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야기는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현금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현금 생기면 자연스럽게 에너빌리티 사업 업황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소식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러한 의견이 조금 있어 갖고 에너빌리티 입장에선 오히려 이건 현금이 생겼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라는 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돈은 이제 어디다 쓸 것인지 요걸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단순 운영자금인가 하고 쭉 봤더니 여기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신성장 투자 재원을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수소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현금을 마련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가스에서 연결되고 있는 요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수소 터빈 쪽으로 보지 마시고요. 가스랑 혼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죠. 가스랑 수소랑 섞인 이 터빈, 이게 얼만큼 개발률이 올라오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가스 터빈만 하더라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수소 액화플랜트니 뭐니 짓는다라고 하는데 쓸 데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사용처를 늘리려고 할 거고 당연히 이 완성만 하면은 정부의 발주는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돈이 엄청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원전을 이길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제 주가의 기대감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두산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올해 하반기에 원전 수주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시작이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에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하나씩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팔면은 본 게임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런 거 하나씩 잘 만들어주게 된다면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고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산은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좋은 내용 많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수급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외국인 쪽에서 마이너스 나오는 거 보면서 호들갑을 좀 떨면서 이제 이러면은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장 끝나고 확정치를 보니까 얼마가 나왔다? 물론 엄청나게 매수가 쌓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빨간불로 끝났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야, 이거 대놓고 보니까 금융투자만 좀 많이 팔고 개인들만 이 위에서 많이 팔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위에 있는 매물을 또 한번 소화한 거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를 한 이 물량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다른 기관보다 적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없는 그러한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고요. 그냥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이런 쪽에서 매도 나오는 것만 조심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나왔다라는 건 뭐다? 여전히 이 양곳에서 플러스가 나오게 된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아직까지 끌고 가도 괜찮다. 그런데 만약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단기 조정이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편안하게 현재 위치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 수급 한번 체크했고 차트를 이제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자면 일단 역시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머리 위에 있는 매물대죠. 가장 많은 개미들이 물려 있다 보니까 여기를 소화하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소화되기까지는 일단 수급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건 기본으로다가 21,800원 여기 부근까지는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줘야지 이제 가장 큰 산을 하나 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괜찮은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이 금방 나올 수 있는 거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조금은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본들만 지켜주시게 된다면은 이것도 어느 순간 지나가는 모습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위쪽에는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래 11선이 다가온 만큼 일단 약간의 조정이 더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1선 조금 넉넉하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481선 여기 이탈이 없다면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1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 라인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안정감은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만약에 21선까지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볼린저 상단 찍고 21선 중앙선 이탈하면 하단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오곤 있지만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가장 좋은 건 아예 이 아래까지 가지도 않는 거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을 위해서 이러한 방향성도 있구나라는 건 그냥 참고 정도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가지고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 나쁘지 않다. 긍정적인 거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유지만 되더라도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수급을 보는데 어제 외국인이 파나 싶더니 매수가 연결되고 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오늘도 연결되고 내일도 연결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건 없기 때문에 이 수급 때문에라도 현재 위치 끌고 가는 거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언제 마이너스로 바뀔지 모르니까 이건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도 현재는 좋으니까 역을 다시 이 기쁜 마음 가지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지 라인이 어디 있는지 보면은 일단 시작은 11선이지만 이탈하면 21선까지 빠진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네 번째, 현재 위치에서 이제 수급이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바로 머리 위에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한 그림이 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간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이 소화가 끝나가지고 21,800원 그냥 편안하게 22,000원이라고 얘기할게요.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위치 가장 큰 물량의 소화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단기적인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기대값이 어디까지냐? 비어있는 매물대 24,000원 아래까지 노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에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리를 최종적으로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견이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 되게 좀 뿌듯한 마음으로 영상 찍는데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멤버십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요거 한 번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어떤 내용 나왔는지 최근 한 달치 요것만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5월 24일에 어떤 거 있죠? 루트로닉, 신송홀딩스 있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신송홀딩스. 제가 정확하게 가격적으로 9,000원 아래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다? 100%가량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에 루트로닉도 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확하게 얼마죠? 25,700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0%가 넘는 가격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이제 큰 것들 위주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6월 1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대주전자재료, 성일하이텍, 피플바이오, 에코앤드림 이게 보이고 있죠? 자,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대주전자재료 가격적으로 94,700원 우선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성일하이텍 14만 1,20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도 10%가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피플바이오 에코앤드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면 피플바이오 12,200원 아래에서 그리고 에코앤드림 34,750원에 말씀드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야, 성공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만큼 제 최근 폼은 정말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해도 될 정도로 높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면 6월 6일 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놓고 보도록 하자면 자, 5가지의 종목이 이런 수익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ENF 테크놀로지 22,400원에 말씀드려가지고 8% 수익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대림제지 9,100원에 말씀드려가지고 이 종목도 한 6% 정도 그리고 YTN 같은 경우에 13% 그리고 소룩수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2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화학 이렇게 3만 원에 말씀드려서 30%가량 더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영상 하나 더 있었죠. 뭐 여기선 뭐 올라간 거 없냐? 이 5시간 전에 업로드된 거거든요. 요 궁금해하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일단 범한 퓨얼셀 28,300원인데 오늘 5% 넘게 하루 만에 올라갔죠. 그리고 자, IM 12,000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모든 종목 100%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과반 이상이 특히나 6월 6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싹 다 5% 이상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제 나도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께 퀄리티 있는 내용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두상이나 여러 가지 분석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잘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거 멤버십 전용 이 가입 있죠? 누르시면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됩니다. 요즘에 치킨 가격 2만 원 훌쩍 넘는데 그렇게 안 비싸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싶다. 주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 체크하고 싶다. 내용 같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